이번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고요. 동의보감은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의료기록으로서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허준이나 대장금 이러한 드라마들이 이란이나 아시아, 동남아, 중국, 다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즉, 이러한 한의학적인 컨텐츠들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익숙해진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 외국인들을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외국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보기도 했고, 또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가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통의학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국제한의학교육원이 있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있는 의료인들이나 의과대학생들 또는 친구 대학 학생들을 연수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한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룹으로, 단체로서 서로 자매학교 방문식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도 해마다 겨울에 홍콩, 중국의 여러 도시에 중의과대학에 연수를 가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의 중의학과 우리 한의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비교를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세계 전통의학 대학 협의회라고 하는 글로벌 유니버시티 네트워크 오브 트래디셔널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경희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해서 1회 미팅을 경희대학교에서 2009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각 전 세계 전통의학에 리드를 하고 있는 각 대학들이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진료, 연구에 대한 발전 방안을 서로 마련하면서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는 모임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이미 7개 대학이 한 바퀴 다 이제 순환적으로 다 하고 경희대학교는 벌써 이제 2번의 개최를 했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게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인바운드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을 국내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만의 중의학 대학입니다. 타이중이라고 하는 타이베이가 이제 수도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작은 우리나라의 한 대전급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중국의학대학이라고 하는 오래된 중의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와는 굉장히 오랜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로 여름방학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오고 한 30명 보통 정도가 오고요. 저희도 겨울방학에는 저희 쪽에서 이 학교에 저희 학생들을 보내서 연수를 시킵니다. 이 학교는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학교이기도 한데 제가 인생 최초로 해외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단체로 저희 호주에도 친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렵던 시절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연수를 시켜서 다시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게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의과 쪽으로 가는데, 한의사도 스리랑카에서 전통의학을 하는 의사를 저희 병원에서 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6개월 정도 저희 병원에 와서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하는 진료시설을 다 참관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한 의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소개를 하고,
해서 서로 의학적인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진기도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매년 글로벌 콜라보레이티브 서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는 자매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 인정도 서로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한의학 교과목이 개설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은 아니지만 개설이 되면 저희도 이제 보통 한 4분 정도의 한의대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학을 가르치고 이것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0% 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영어로 우리 한의학을 전달을 하더라도 물론 컨셉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표현하기가 뭐 음양, 오행 이거 사실은 표현하고 이해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뭐 간단한 지압이나 이런 것까지 배워서 가면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도 좀 보여주고 하면 신기해하고 때로는 이제 외국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정형의학자이신데 이제 한국의 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오셔갖고 저하고 말씀도 나누고 침도 직접 좀 이렇게 맞아보고 흥미로워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한의학 전공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뭐 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에 제가 이제 독일의 친구학회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의학, 코리아니시 메디신이라는 한국 의학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제 이름으로 그 강의 증명서도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학회 같은 것인데 2010년에는 미국의 침 놓는 전공자들의 그 학회에서 아예 한국의 미용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용침에 대해서 이틀 내내 그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이렇게 이론도 발표해주고 그다음에 실기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서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이제 저와 저희 학회장님을 초청을 해서 한국의 침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뭐 청중들을 모아서 같이 그 공부를 하는 기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되게 의미 있는 경우였는데 멕시코에는 세종학교라고 해서 그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희대 출신 선생님이 가셔서 그 한글 학교를 지금 이제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거기에 한의학도 한국의 문화의 하나로서 접목을 하자 그래갖고 그 저희 한의과 대학의 교수님 4분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도 했습니다. 그 요즘에는 메디컬 투어리즘 또는 메디컬 트래블이라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다 양질의 진료를 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의료의 가격은 정말 굉장히 큰 편차가 있고 의료의 수준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뭐 그 의학의 수준을 믿지를 못하겠거나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메디컬 트래블, 메디컬 투어리즘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중증, 그 뭔가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런 개념의 메디컬 트래블이 있고요. 또는 약간의 휴양 내지는 요양 이런 개념으로 뭐 스파라든가 마사지 이런 것을 겸해서 관광과 주변의 관광과 겸해서 하는 메디컬 투어리즘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전통 문화로서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또 웰빙의 개념에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체질 식사요법이라든가 기공, 운동 뭐 그다음에 간단한 뜸치료, 침치료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보다 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워나갈 수 있고 익혀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굉장히 좋은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약도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달여서 먹는 물약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파우더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뭐 그 사탕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뭐 청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탕처럼 생긴 한약으로 만든 사탕인데 이걸 이렇게 목캔디처럼 이렇게 입에 물어서 녹이고 있으면 목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게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찾고 계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제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한약으로 만든 미백제, 이렇게 얼굴이 좀 뽀얗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샴푸도 있고, 다이어트 약도 있고, 그리고 그 캡슐에 담겨져 있는 뭐 고지혈증약 또는 변비약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현대 사람들이 보다 복용하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한 형태의 것들이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한약공장 안에서 현재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윤법센터라고 해서 저희 경희의료원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거는 이제 좌훈이라고 해서 한약을 이제 먹기만 하고 바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증을 해서 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불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 이런 것처럼 우리 하체 쪽에 차가워서 생기거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의자 밑에 한약을 그 적절한 처방을 한 한약을 넣어서 끓여서 그 증기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다양한 요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의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뭐 한약학과, 일반 약학과 이런 것, 치과대학, 간호학과 이런 것들 다 있는 메디컬 컴플렉스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잘 이뤄 나간다면 환자를 위한 더 우수한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메디신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 일본의 간포, 그다음에 몽고의 몽의학, 베트남의 월의학, 그리고 인도 계통의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아유르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한의학은 이미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그 효과와 우수성을 많이 알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과 네트워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